1. 통일 신라의 발전, 가로 1. 전제 왕권의 강화, 삼국 통일 후 신라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근데 이거 그 제목도 좀 봐야겠다. 전제 왕권이 강화되지? 전제 왕권. 쉽게 말하면 왕권 강화. 왕의 힘이 강력해진다고. 그래서 통일 이후 영토가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화되고 민족 의식이 성장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전제 왕권이 확립된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왕의 권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제 왕권을 확립한 이제 통일신라 초기에 이제 세 명이 와. 처음에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은 성골하고 진골이 있는데 진골에서 이제 왕이 나온다. 왕. 그래서 이후 무열왕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열왕 쪽에서 이제 왕을 계속 나오는 거지. 문무왕, 통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굉장히 힘이 강력하겠지. 가장 중요한 왕은 여기에서 요 페이지에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 좀 그 아주 중요한 업적이 좀 있다. 첫 번째, 진골 귀족의 반란을 진압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왕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귀족들이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란이 계속 진압해. 그다음에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왕권이 강화돼. 근데 요 제도, 그러니까 정비한 제도가 중요해. 그래서 구주 오소 경제. 나중에 자세하게 보는데 그 지방을 이제 행정 조직이야. 행정 조직.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할 거야. 구서당 10정의 군사제도.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 이거 시험에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노급은 그 귀족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야. 노급은 굉장히 좋아. 근데 그걸 폐지시켜버리고 이게 땅이야, 땅인데 이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귀족의 그 권한이 좀 달라. 근데 노급은 굉장히 좋아. 근데 관료전은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관료전 지급하니까 그 귀족들이 굉장히 열받겠지. 그다음에 국학 설립.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문왕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는 거다. 국학 설치했다. 국학은 이제 교육기관이야. 학자들 하자. 교육기관이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 그 다음 가로이 새로운 제도의 마련, 중앙정치제도.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중앙정치제도지. 중앙정치제도. 그 뭐냐? 집사부 중심의 운영이다. 집사부 중심. 이건 이제 그 정치 기관인데 그 이름이 집사부야. 집사부 중심 운영인데 장관인 시중 중시의 권한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장관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중 중시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이거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왕이 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사부에서 시중 중시의 권한이 강화되거든. 그러니까 왕하고 친한 사람의 권한이 강화돼. 왕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권한이 약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화백회의는 귀족회의지. 거기에 수장이 상대 등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권한이 약화된다. 그럼 뭐야? 왕권이 강화되는 거지. 왕권 강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게. 통일신라 시대 중앙정치제도는 집사부 중심, 시중 중시의 권한이 강화됐다. 그래서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돼. 자, 지방행정 조직을 보자.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라고 그래. 요것도 신문왕 때지. 그래서 그러니까 전 국토를 9개로 나눠. 구주. 그래서 구주의 군현에다가 지방 공무원을 파견해. 초는 파견하지 않아. 초는 이제 초는 여기 나왔네. 초는 말단 행정 조직, 토착 세력인 촌주가 촌까지는 안 내려가고 군현까지. 그러니까 옆에 지도를 보면은 군 나오지. 구주, 뭐 삭주, 명주, 상주, 양주, 전주, 무주 이런 식으로 웅주, 한주, 9개 나왔. 강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9개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을 9개 주로 나눈다고 통일신라 때. 그래서 군현에다가는 지방관 파견했다. 초는 이제 파견 안 했고, 그다음에 주, 군현, 그러니까 구주 밑에 군현,
해가지고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을 통치했다. 그래서 주에는 도독이 가고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이 가는. 요거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초는 이제 말단행정구역, 토착세력 촌 여기까지는 이제 안 내려갔어. 지방관이. 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상수리제도라는 게 있다. 상수제도. 지방 세력 견제 목적으로 이게 인질이야, 인질. 그러니까 지방 세력가의 자식을 일정 기간 금성에 머물도록 해. 금성에. 그러니까 금성은 여기지, 금성.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아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을 이 금성 쪽에, 금성은 왕이 있는 곳하고 가깝거든. 이쪽에 머물게 하면서 인질이야, 인질. 그러니까 만일에 지방 세력이 뭐 힘을 키워가지고 왕한테 대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못하는 거지. 야,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지, 그치? 자식을 이렇게 인질로 삼아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둬야 된다. 우리 역사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상수제도라는 게. 그다음에 오소경. 자, 오소경은 뭐냐? 오소경은 군사 행정상 주요 지역에 설치한 특별 행정구역이야. 그러니까 중요 지역에만. 그러니까 전국은 구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주요 지역에 또 이제 오소경을 설치를 해. 오소경. 그래서 옛 고구려와 백제 귀족들을 와서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고구려 백제 귀족에서 여기서 옮겨 살면서 여기를 이제 감시하라는 거지, 감시. 그래서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지방 세력 성장을 감시한다. 그러니까 수도는 여기 있고 금성. 그러니까 신라 영토가 이렇게 했는데 수도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잖아. 치우쳐 있지. 치우쳐 있으니까 오소경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오소경. 그래서 이제 그 오소경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하나 더 어디 갔냐? 금원경. 그치, 잘 안 보이네. 금광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도고. 그러니까 너무 이 한쪽에 치워져 있으니까 수도가 너무 치워져 있으니까 요렇게 구주 오소경을 두는 거야. 이렇게 둬가지고 요쪽 지역에 토착 세력들을 감시해라. 누구 보고? 고구려인과 백제 귀족들을 살면서. 그래서 야, 그쪽에 좀 눈빛 이상한 애들 있으면 좀 신고 좀 해. 이거지, 이거. 그게 이제 오소경이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 이거는 이제 신문왕 때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시하는 거야, 감시. 다음에 이제 구서당, 이제 군사제도 보자, 군사제도. 군사제도는 중앙에, 그러니까 중앙군, 쉽게 말하면 이제 수도를 지키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건데, 중앙엔 구서당을 둬. 그래서 수도와 궁궐 수비를 담당했다. 그래서 옛 고구려인과 백제인 그리고 말가리를 포함했다. 민족 융합 정책.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지키는 부대지. 그다음에 지방군을 십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각 주에 한정씩 배치. 그럼 아까 구주였잖아. 그러면은 구정이 돼야 되는데 왜 십정입니까? 국경 지역인 한 주에 두 정을 뒀어. 그러면은 지도에서 볼까? 지도에서 한 주, 이거 한 주.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요 위에는 당나라거든, 당나라. 당나라니까 당나라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정을 뒀다, 이정. 그래서 구서당 10정이 되는 거야, 10정. 그래서 이제 정이 10개가 되는 거지. 한 주에 2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토지 제도를 정비했다. 통일 이전에는 귀족 관료에게 노급을 줬어, 노급. 그러니까 노급은 굉장히 좋아. 노급은 이제 땅인데 그러면 귀족이 그 땅에서 세금도 걷고 노동력도 지급받기 가능해. 굉장히 좋은 거지, 이거. 그러니까 돈을 그냥 앉아서 버는 거야,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에 가만 보니까 이 귀족들 힘이 너무 세죠. 그래서 어떡하냐? 목적.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목적으로 신문왕 때에 귀족 관료에게 관료점만 지급해. 세금만 거둘 수 있어. 노동력은 못 걷어. 그러니까 노동력을 거두려면은 돈을 줘야겠지. 그렇지?
노급을 폐지.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신문학. 근데 이제 귀족들의 반발로 아쉽지만 노급이 부활한다. 경덕왕 때. 그러니까 경덕왕이 좀 힘이 약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성덕왕 때에는 농민에게 정진을 지급했다. 농민들한테 땅을 줬어. 대신에 국가에 세금을 바쳐라. 이런 게 있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거. 가로 3, 통일신라의 문화. 첫 번째 이제 불교인데, 불교. 초기는 교종 중심이다. 교종. 이건 이제 종파인데, 그러니까 불교가 조금 나뉘지. 초기에는 교종 중심이었다가, 후기에는 선종이 유래한다. 이게 교종과 선종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교종은 이제 주로 경전 연구 같은 거. 경전. 그러니까 경전 연구 같은 거 조금 많이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머리 좋다는 보다 좀 학문적으로 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주로 귀족들이 많이 했다고, 귀족들. 그 다음에 후기는 이제 선종은 참선을 중요시해, 참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는 호족이라든지 그 평민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자, 특징이 뭐냐?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특징. 삼국불교 유산. 일단 불교는 삼국시대 때 들어온다고. 게다가 플러스 당, 인도, 서역에 불교 이론이 유입해.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지. 어렵다고.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초기에는 귀족 중심의 불교야. 근데 점차 불교가 대중화돼. 그러니까 일반 이제 백성들도 불교를 이제 접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승려가 이제 4명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우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누구냐? 원효. 만일에 4명 중에 1명이 시험에 난다. 그러면은 원효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왜? 불교의 대중화. 그러니까 원효가 가장 시험에 잘 나.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까지 연결이 돼. 그래서 화쟁사상,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불교의 대중화가 있었다. 정토신앙. 자, 불교의 대중화라는 거. 원효, 불교 대중화. 요거는 시험에 날 가능성 4개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 그다음에 의상은 그 당나라의 유학 이후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해. 부석사 건립. 그 화엄종이라는 거 좀 봐두고 신라의 왕권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일즉 다즉일. 하나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의미로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승려지. 의상. 그치?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했다. 해초. 인도와 중앙아시아 순례 후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 왕호 천축국전. 좀 유명한 책이다. 원칙. 당나라 불교 사상 연구에 업적을 낳겠다. 근데 원칙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뭐 당나라 불교 사상 연구가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역사를 배운다고. 우리의 역사.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냐?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불교의 대중화를 힘썼다는 게 중요하지. 이거 원칙. 당나라 불교 사상 연구에 힘썼다는 거는 우리 역사 쪽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러니까 원효가 굉장히 중요하지. 원효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불교 대중화. 땡그라미 2번. 불교 문화가 발전한다. 불국사. 경주에 있죠. 불국사. 불교의 이상세계를 표현했다. 석굴암. 그러니까 굴 안에 이제 돌로 만든 그 부처상이 있지. 인공 석굴 사원이다. 비례미와 조함이다. 그다음에 석탑이 있다. 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석탑이 유행했다.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하고 다보탑,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고 승탑과 탑비 신라 말 선종의 유행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공예 선동 대왕 신종 있다. 에밀레종. 이거는 경주 가면은 내가 한번 종 쳐보고 싶었는데 돈을 내야 칠 수 있어. 1,000원인가 그래. 1,000원을 내면은 종을 칠 수가 있어. 한 번. 어이가 없어서. 이런 걸 돈을 받아야 되나? 그다음에 상원사 동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다. 인쇄술.
무주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자, 이게 중요하겠지, 요런 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니까. 그러니까 무주정광 대다. 목판 인쇄술이야, 목판 인쇄술.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제 만든 거지. 고분은 이제 우리 많이 했지. 초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이제 후기에는 그 고구려 백제처럼 굴식 돌방 무덤이 들어간다. 방이 들어갔겠다니까 이제 그 벽화도 들어가고. 김유신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했다. 불교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했다. 여기는 뭐 그렇게 글쎄 무주정광 대다란이경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선동여왕 신종도 가끔씩 시험에 나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사진 석가탑 많이 봤던 거지. 50원짜리냐 10원짜리냐. 석굴암 승탑과 탑비. 이거 이제 경주에 가면 볼 수가 있다. 3. 유학의 발달. 유교 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목적,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 교육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신문왕 때. 그러니까 신문왕이 참 한 게 많아. 이 통일신라 왕인데. 국화 설치했다. 그 공부 이제 가리키는 거 학생들이 이제 되게 싫어하겠다. 그 다음에 경덕왕 때 태약. 그래서 박사와 조교를 두어서 논어와 효경을 가리켰다. 이게 유교 교육기관이다. 관리채용. 독서 상품과 원성왕 때. 그래서 독서 상품과는 유교 경전 독해 능력으로 상중하의 등급을 매겨 평가, 관리 등용에 반영한 제도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시험을 잘 보면은 이제 공무원 되는데 이제 좋겠지. 근데 뭐다?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 귀족들이 공부하기 싫었나 봐. 그러니까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넘어가고. 대표 유학자 강수라는 사람 외교 문서 작성에 능했다. 육두품 출신. 육두품이니까 뭐 관직 올라가는 데는 뭐 한계가 있었겠지. 이제 여기는 대부분 육두품이 많어. 설총 얘도 육두품 출신이다. 이두를 정리했고 화왕계를 저설했다. 최치원도 육두품 출신이다.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데 당의 빈곤과 합격해. 대단하지? 이 당시 통일신라 시대 학자가 당나라에 가서 과거에 급제했다. 야, 그래서 당에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개원필경 저술했고 개혁안을 건의했다. 김대모는 진골 출신이야. 참 특이하지? 왕족 출신인데.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를 저술했다. 신라 문화의 주체적 인식이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좀 학생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유교기관, 국학 설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공부를 실시한.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최치원. 좀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 일단 스펙이 좀 좋지? 당의 빈곤과 합격을 했고 육도품이고. 개원필경이란 책이 좀 유명해. 개원필경.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최치원. 최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통일신라 시대 때 육두품 출신으로 당에서 그 과거에 급제한 천재. 대단한 천재. 그것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해. 천재. 이 발해의 성립과 발전 보자. 가로 1. 발해가 건국됐다. 698년.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이지. 668년. 그다음 30년 후에 발해가 건국이 돼. 그래서 건국 과정. 당은 옛 고구려인들을 요소지방으로 이주시켰다. 민족 분열하려고. 근데 거란족의 반란을 이용해 고구려 유민들이 요동지방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요소지방으로 가면 이제 당나라와 가깝거든. 근데 거란족이 반란 일으키니까 나 여기 안 있을래 해가지고 다시 고구려 땅으로 오는 거야. 다시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만큼 좀 무시무시한 국가였지. 그 다시 요동지방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대조영이라는 또 이 사람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 이게 발해 건국.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대조영이 누구? 고구려 유민하고 말가린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하지? 발해 건국했다. 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해. 이게 발해의 역사가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되느냐,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지.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갖고 와야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치? 자, 민족 구성. 고구려인은 지배층이야. 근데 소수야. 말갈이는 피지배층이 다수야.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자, 그 발해는 고구려인이 근데 소수야. 이게 만약 다수만 됐으면 딱 좋았는데, 그치? 고구려인이 지배층이면서 다수만 딱 됐으면은 그냥 게임 셋인데 이게 소수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역사학자 중에 이제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 다수가 말갈인이거든. 중국의 유목민족.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다.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사를 이룬지, 그러니까 남쪽, 북쪽, 남쪽의 통일신라랑 북쪽에 이제 그 발해가 손을 잡는 거지. 손을 잡는다. 그래서, 자, 이거는 땡가름의 4번은 서술형 대비도 해야 돼.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출했다. 발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의 역사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거기 때문에 발해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요거야. 그러니까 발해에 보면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구려 또는 고려 왕이라고 자칭한다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고.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제 중국 사람이랑 만났단 말이야. 중국 사람이. 야, 발해는 중국의 역사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돼. 야, 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보면은 발해왕이 고려 또는 고려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냐. 이거 고려의 역사다. 고구려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성장과 발전. 자, 먼저 무왕이 있다. 무왕은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돌고 일본과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중요해.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했다. 야, 특이하지? 감히 당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 이난이란 영혼 이것보다 당나라를 먼저 공격했다는 거. 무왕 때. 야, 이거 좀 중요해. 발해가 그래도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문왕 때는 상경을 천도라고 이건 또 당과 친선 관계가 수립이 돼. 그러니까 무왕하고 문왕은 굉장히 다르지. 무왕 때는 당나라를 공격했지만 문왕 때는 또 친선 관계 수립한 데서 당 문물과 제도 수용, 신라도를 통해 신라하고도 교류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왕은 여기서 선왕이다. 선왕이 가장 중요해. 왜 중요하냐? 전성기거든.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려. 해동성국. 그 해동성국 발해라는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있지.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인데 그 해동성국 발해라고 그러지. 당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당의 문물을 수용하고 최대 영토 확장한다. 그래서 옛 고구려 땅 대부분도 차지한다. 멸망,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해. 일부 세력은 고려로 흡수. 거란의 침략으로.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해. 거란은 오랑캐라 이거야. 감히 우리 발해를 멸망시켰다 해가지고 고려는 거란족을 아주 싫어하지. 가로삼, 발해의 정치제도. 중앙정치는 당나라 제도를 수용했다. 근데 그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재적이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게 있어.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 장관인 대내상이 행정을 총괄했다. 그다음에 삼성 아래 6부, 그리고 정당성 아래 설치되어 행정, 실무 담당. 유교적 덕목의 명칭 사용했다. 충인, 의지, 예, 신부. 그래서 6개의 부가 나오는 거지. 지방행정조직은 5경 15부 62주.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했고 촌락까지는 안 가. 그래서 촌락은 토착 세력이 다스렸다. 부족 간 조화를 목적이었고 군사조직은 중앙군 12. 그래서 왕군과 수도 방비를 했고 지방군은 치안과 국방을 담당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삼성이지. 삼성 6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성. 그러니까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 당나라 제도를 수용했지만 독재적이었다.
가로사 발해의 문화. 발해의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과 말갈의 문화를 수용했어. 그래서 고구려 문화는 온돌, 굴식 돌방 무덤 굉장히 유명하지. 그다음에 불상, 기와문이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 문화는 삼성육부제. 그다음에 수도인 상경성의 구조를 이제 따왔다. 그다음에 문화유산으로는 정의 공주의 묘, 이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모줄 임천장 구조. 그다음에 정효 공주의 묘는 벽돌 무덤이다. 벽돌 무덤. 문영왕릉도 벽돌 무덤이었지. 당문화 영향, 그래서 모줄 임천장 구조, 고구려 양식이었다. 자, 이런 게 있고. 3. 남북국의 대외교류. 가로일 신라의 대외교류. 당나라와 교류했다. 저 수출품은 금, 은, 세공품, 인삼, 수입품은 책, 비단, 공예품 등 귀족들의 사치품을 수입했어. 당으로부터. 귀족들의 사치품을 수입했다. 활발한 무역활동. 당의 산둥반도와 양쯔강 일대에 신라인이 거주했지. 그래서 신라방 거주지. 그러니까 신라인들 하도 많으니까 이 감독하는 관청도 있어. 그 신라소. 그다음에 신라인이 달리는 절도 있었어. 그 신라원. 신라원들의 숙박시설, 그 여관 같은 거겠지. 신라관 등이 나타났다. 일본과의 교류. 일본과도 교류했는데 신라칼의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원효 의상 등이 일본 불교계에 영향을 줬지. 원효 의상 등이. 자, 굉장히 중요하지, 원효. 불교 대중화. 아라비아와도 교류했다. 그래서 보석, 모직물, 향료 등 사치품을 수입했다. 국제무역항으로는 울산항이었고 장보고의 활약, 청해진 완도를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 일단은 우리가 수입은 주로 뭘 했냐면은 귀족들의 사치품, 그러니까 아무튼 대외교류는 활발했다 이거야. 뭐 당나라, 일본, 아라비아 했는데 수입품은 이제 주로 귀족들 사치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울산항이지, 울산항. 국제무역항이었다. 국제무역항.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 통일신라시대 때 국제무역항, 울산항.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활약. 장보고는 바다의 왕자지. 이 사람 원래 당나라 군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대외 교류가 많으니까 이 바다에서 해적들이 많아. 해적들이. 그러니까 해적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해적을 잡기 위해서 완도에서 이제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해적을 소탕해서 동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해적이 있다고. 근데 그 해적을 지금 미군이 그 잡고 있지. 미군이 감시하고 있다고. 미군. 자, 이 당시는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해적을 감시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장보고가 그 왕이 쟁탈전에 이제 끼어들면서 이제 죽게 되지. 그러면서 좀 아쉬운 역사다. 아쉬워. 그러니까 괜히 이제 권력을 이제 좀 탐하다가 좀 마지막에 안 좋게 돼. 그다음에 발해의 대외 교류보다 발해는 이제 당과도 교류했지. 그래서 문왕 이후 친선관 유지다. 무왕 때는 오히려 당을 공격을 했다. 근데 문왕 때부터 이제 친선관계가 된다. 그래서 수출품은 모피, 말, 인삼, 약재, 수입품은 역시 비단, 책 등 귀족의 사치품이다. 수입품은 주로 귀족의 사치품이다. 당나라 산둥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했고 유학생도 파견했다. 일본과도 교류해. 그래서 목적,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모피, 산삼 등 수출하고 삼배와 귀금속 등을 수입했다. 신라와도 교류해. 그러니까 다 교류해. 다 교류한다. 그러면 이제 요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핵심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 핵심 되는 걸 체크하면 첫 번째, 울산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청해진.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